자, 이번에는 염라대왕 대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백원은 산동성 기수현 출신으로 성격이 청렴 결백하고 마음 또한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가 급한 병에 걸려 집안 사람들이 허둥지둥 약을 먹이려 하자 그것을 물리치며 나의 병은 약을 먹어서 나을 병이 아니다. 저승의 염라대왕 자리가 비어서 잠시 대리 근무를 하라는 명령이니 만약 내가 죽더라도 매장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두고 기다려야 한다. 고 말하더니 그날 바로 죽고 말았다. 어이구야, 염라대왕 실제로 있어요. 염라대왕 인기제인가 봐. 인기가 있어. 그가 죽자 말을 탄 호위병이 앞서서 백원을 인도해 갔으며 이윽고 궁전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예복과 왕관을 씌워주었다. 부하 관리들이 근엄한 태도로 옆에 대령하고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장부와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민원 서류가 제일 많았고 더욱이 남녀의 애정, 치정, 욕정에 관한 서류가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강남의 박씨에 관한 사건이 눈에 띄었는데 양갓집 처녀 80여 명과 사통했다는 혐의였다. 이렇게 팔자가 좋은 남자도 있나? 즉시 신문에 보니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명계의 법률에 의하면 낙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낙형이란 구리기둥에 기름을 칠하고 숯불을 피워서 벌겋게 달군 다음 죄인을 그 기둥에 기어오르게 하는 형벌이다 이거예요. 낙인 찍는다. 그 낙자요. 대청 앞들 광장에는 구리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높이는 8, 9척이며 둘레는 한아름 정도인데 속은 비어서 그 가운데 숯불을 피워 안과 밖이 모두 빨갛게 타고 있었다. 많은 귀장 병졸들이 귀신귀, 장수장, 귀장 죄인을 다루고 있었으며 행동이 느린 죄인들에게는 끝에 갈퀴가 달린 쇠 몽둥이로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죄인 중에서 박씨를 끌어내어 구리기둥을 손으로 붙들고 몸을 구부려서 기어오르게 했다. 구리기둥 꼭대기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자 연기가 불썩 솟아오르고 폭죽처럼 펑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박씨가 땅 위에 떨어지며 새우처럼 등을 꼬부리고 쓰러졌다. 얼마 후 겨우 일어나니까 또다시 귀장들이 철장으로 두들겨서 구리기둥 위에 다시 기어오르게 했다. 이번에도 먼저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올라가서는 튕기어 땅 위에 떨어졌다. 이러기를 세 차례나 거듭하자 박씨는 연기처럼 땅 위를 기어 흘러서 사라져 버리고 다시는 인간의 형태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 또 다른 하나의 소송사건은 같은 고향 시수현의 왕모를 상대로 하여 그 식모의 아버지가 딸을 빼앗겼다고 제출한 소장이었다. 왕모라는 사람은 200원과 인척관계에 있는 집이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식모를 팔겠다고 했다. 왕모는 그 팔겠다는 동기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값이 싼 것에 혹하여 사버리고 말았다. 왕모가 갑자기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왕모의 친구 주생이 길가에서 왕과 딱 마주쳤다.
유령이 틀림없다고 생각해 자기 집 서재로 뛰어가서 숨으니 왕모도 역시 뒤따라 들어왔다. 주생은 두려워하면서도 왕모를 보고 조언이 무엇이냐고 묻자 왕모가 말했다. 저승의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네. 주생이 깜짝 놀라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우리 집 식모는 틀림없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들였는데 지금 까닭없이 고소를 당하고 있네. 이 사실은 자네가 직접 보고 듣고 아는 일이니 꼭 한마디 사실을 증언해 주기를 바라네. 내 원은 그것뿐일세. 주생은 딱 잘라 거절했지만 왕모는 밖으로 나가면서 아마도 자네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것일세 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과연 주생은 죽었다. 그리고 왕모와 함께 염라청에 가서 취조를 받았다. 200원이 왕모를 호출해서 대면하고 보니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왕모의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어느덧 궁전 처마 끝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여 점점 들보와 도리까지 타게 되었다. 200원이 너무 놀라서 우뚝 일어서자 부하 관리 중의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명계의 법과는 극히 작은 사심을 품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장 그릇된 생각을 버리시면 타던 불도 자연히 꺼집니다. 이리하여 200원이 마음을 진정하고 냉정한 자세로 돌아오자 불은 즉시 꺼졌다. 이윽고 취조가 시작되어 왕모와 식모의 아버지는 서로 논쟁하였다. 할 수 없이 주생에게 증언을 듣기로 하자 주생은 사실을 그대로 답변했다. 왕모가 고의로 범행한 죄과라고 판결하고 태형을 언도했다. 형벌이 끝나자 200원은 사자를 시켜 그들을 현세로 돌려보냈다. 주생과 왕모는 양편 모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재판이 끝나고 염라대왕 대리 근무를 당하자 200원은 마차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지만 도중에 관문 밖을 나서니 팔다리가 잘린 사람, 목이 떨어진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길을 막고 땅 위에 엎드려서 슬프게 우는 것이었다. 마차를 멈추고 그 까닭을 들었더니 그들은 싸움터에서 전사한 사람, 타향에서 도적들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 애매한 원죄를 입고 비명에 죽은 망자들이며 고향에 돌아가고 싶으나 이승과 저승의 관문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200원에게 증명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200원이 나는 사흘간의 대리근무를 끝마쳤으므로 이미 고난이 없어졌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자 그들 일동은 또 말했다. 남촌의 호라는 수재가 불공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의뢰하면 증명서는 손쉽게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0원은 쾌히 승낙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승의 종자들은 모두 돌아갔다. 이리하여 200원은 다시 살아났다. 호수제는 이름을 수심이라고 하며 200원과는 막역한 친구였다. 200원이 소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위문하러 찾아왔다. 200원이 느닷없이 불공 들이는 시기가 언제냐고 묻자 호수제는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이번 전란통에 겨우 처자들의 목숨만은 부지했으니 며칠 전에 아내와 의논하여 그러한 발심을 가졌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자네가 그 사실을 아는가? 200원이 지나온 모든 사정을 낱낱이 말하자 호는 단식하며 말했다.
아내와 이불 속 공론으로 이야기한 것까지도 저승에 전달되다니 참으로 두려운 일일세. 그리고 200원의 의뢰를 승낙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왕모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왕은 아직도 피로 때문에 자리에 누워 있다가 200원을 보고는 공손히 인사를 하며 친절히 돌보아준 사례를 했다. 200원이 법률을 어기면서까지는 돌보아 줄 수가 없었지만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보니 다행한 일이로군 하고 말하자 왕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제 다른 데는 아픈 데가 없지만 채찍으로 얻어맞은 볼기의 상처가 부어올라 골맞습니다. 20여일이 지나자 왕모는 겨우 회복되었으나 엉덩이에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 매맞은 사람처럼 험한 상처가 남게 되었다. 이사씨는 말하기를, 자, 이사씨는 이제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저승의 형벌은 현세에 있어서보다 훨씬 혹독하며 또 그 죄를 다루는 것도 이승보다 가혹하다. 그러나 법률을 뒷구멍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도 원망하려 하지 않는다. 저승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하느님이 없다고 저승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승에서 국민을 재판하는 법정을 불태우는 일이 없는 것을 나는 무엇보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